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첫 회의가 국정조사를 의결한 지 25일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불참했고 야3당은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만 참석했습니다. 야3당은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이제 개문발차의 성격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추가적인 증인 채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는 21일과 23일엔 현장 조사, 27일, 29일엔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일과 4일, 6일에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등 기관 보고를 받을 증인 89명부터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은 나중에 여당이 들어오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야3당은 이미 25일이나 지연됐으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라든가 또 기타 다른 방식까지 모든 수단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깼다며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반쪽짜리가 된 건 야당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를 향해 참사 영업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책위는 참사를 왜곡 축소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건 정부와 여당이라며 유가족,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음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봄 새 대표를 뽑을 때 여론조사를 없애고 당원 투표 100%만으로 뽑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당 안에서는 막장 드라마, 윤핵관의 폭거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2004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처음 반영했습니다. 18년 동안 유지되던 이 제도가 바뀝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기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책임 당원 수가 그 사이 크게 늘어났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약 80만 명입니다. 지역별 당원 구성 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해졌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이 된 것입니다. 1, 2위 간 결선 투표도 전격 도입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나 10%로 줄이자는 안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100% 당원 투표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급격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론조사 반영을 없애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 당내 다수파인 친윤석열계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당내에선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 명령에 따라가지고 윤핵관들이 이거는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 폭거다. 그분들의 목표는 당을 100% 윤석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하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면 좋겠습니다. 사실 속된 표현으로 이 당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당원 당규 개정안은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승부 조작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 속에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작년 1월 미국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선동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동 사태가 난 지 거의 2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작년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막겠다며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이후 미국 하원은 특위를 구성해 이 사건을 조사했고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업무방해, 사기 공모, 허위 진술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In summary, President Trump lit the flame. He poured gasoline on the fire and sat by in the White House dining room for hours watching the fire burn. 특위의 결론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고 적시한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백악관은 법무부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면서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saw on January 6th was the worst attack on our democracy since the Civil War. 하원 특위는 오늘 최종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올해 안에 관련 기록을 대거 공개해 미국인들이 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기차표를 얻기 위한 치열한 티켓팅이 펼쳐질 텐데요. 오늘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기차표 예매가 시작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설 연휴 기차표를 오늘부터 사흘간 사전 판매합니다. 사전 판매 대상은 설 연휴인 내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이번 사전 판매는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철도 고객센터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실시간 연계해 전화 예매 대상 고객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예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매 가능한 노선은 날짜별로 달라 내일은 경부선과 경전선, 중부 내륙선 등을 예매할 수 있고 모레는 호남선과 전라선, 경춘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사전 판매 기간이 끝나고 남은 좌석은 모레 오후 3시부터 온라인과 역 창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정부의 출산 양육 정책에 따라 명절 기간에는 제외했던 동반 유아 할인을 이번 설부터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